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늘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흔히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에 재밌는 광고가 각 신문마다 쏟아졌습니다. 그 광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여러 성명서 4편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 시국선언서입니다. 잘 보이시죠? 저 바닥의 끝에 보면요, 4,382명의 시민들이 함께 시국선언을 한 광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이니 지금 당장 제정하라 하는 요구입니다. 신문의 제1면들은 대부분 다 야당 압승, 여당 참패 이런 것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을 때 그 뒷면에는 이런 기사들 혹은 광고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일면에는 광고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정말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했을 때 이런 광고를 실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결과에 관계없이 이 시급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당은 이들의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에 참패한 것이고, 이긴 야당은 우리의 요구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은 버림을 당하게 될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것도 한번 보실래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광고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과 자료를 공개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우리 이 응어리진 마음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배경에 아주 사진이 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7년 동안 한결같이 이 세월호 고통을 좀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함수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뭘 덕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서 무슨 정권을 업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인지 위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참사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그냥 맴돌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검사도 판사도 조사관도 한결같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젠 그만 좀 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책임자를 찾고 있는데 이젠 그만하면 됐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광고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관계없이 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보여드립니다. 이 첫 사진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며 눈물 짓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도 같이 보시죠.
수문을 철거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모르며 복원공사에 착수한 금강 공주보 수문 사진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딴 데는 게 아니라 이 두 사진 모두가 다 돈보다 개발보다 생명, 사람의 생명, 또 금강에 깃든 그야말로 수만 생물들의, 동물들의, 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에 계신 분들이야 큰 그림으로 다국적 회사를 살려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도, 또 지자체의 위력을 보존해 주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중한 게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나친 외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잊어야 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가치의 문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위기감이 가득한 사건입니다. 참 아픈 사람이 아직 많은데 여전히 해법은 허공을 맴도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꼭 해결하고 가야 할 공정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4월 동안 신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게재되었습니다. 오늘의 숙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흩어주는 데는 아무 군데도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돌아가신 함석헌은 덜 나쁜 놈을 뽑고 더 나쁜 놈을 도태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세상을 살피며 아픔과 눈물을 보듬는 일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촛불 정부가 탄생했을 때 모두가 확신했죠.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아프고 슬픕니다. 4년 전에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지금도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4년 전 그들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적이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2021년에 서울과 부산의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심판이었다고 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압승했다고 하는 야당도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야당이 좋아서 뽑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대들이 아직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면 아마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오니 지금 제발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